이게 지금 시동 걸린 거예요? 시동 걸린 거죠. 대박. 저의 첫 전기차 주행입니다. 차량은 볼트 EV고요. 뭔가 새로운 이렇게 장난감을 만난 듯한 그런 지금 기분으로 타볼 수 있게 됐는데, 현재 홍천 휴게소에서 인제 스피디움까지 갈 거고요. 느낌이 뭔가 달라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첫 만남? 뭔가 왜 우리 연애할 때도 첫 만남이 되게 설레이고 막 떨리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 소개팅 나온 그런 기분으로 지금 이 차를 운전할 것 같은데, 일단은 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작년 모델이죠? 네, 작년 모델이고요. 근데 올해라 그래서 뭐 크게 바뀐 점은 없고, 안에 이제 이쪽 이런 센터 패시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 기본적인 제어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이제 전기차의 거의 핵심이죠. 주행거리가 스펙상으로는 384km 정도 주행이, 그러니까 완충을 했을 때 가능하고, 이제 우리가 많이 따지는 이제 출력은 마력으로 환산하면 204마력, 토크는 36.7입니다. 그러니까 가솔린과 어떤 디젤 사이의 토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출력도 뭐 204마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하나도 부족함 없는 그런 출력이고요. 아반떼 스포츠 정도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가솔린에 비한 전기니까 토크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한 97km 정도,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뭐 달리면 되는데, 주행 감각이 이게 일반 승용차보다는 좀 높고 SUV보다는 좀 낮은,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같은 그런 느낌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주행 감각 전혀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일반 승용차랑 비교를 해도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무게는 좀 나가요, 차가. 일반 승용차나 어떤 SUV보다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긴 한데, 감안하더라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지금 100km가 넘은 상태에서의 주행감이잖아요. 우리가 막 지금 시속 40km, 60km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100km가 넘는 상태에서의 이 주행 감각이 이 정도라는 거는, 제가 아까 조속 타면서 왔을 때도 느낀 거지만 되게 놀랍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진짜 이런 느낌이 들고, 제가 이제 살짝 지금 차선을 바꿀 때 조금만 과격하게 해볼게요. 차선을 바꿀 때 이런 식으로 차선을 바꿀 때 우리가 틀잖아요. 핸들을 틀어가지고 차선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게 전혀 좋아요. 뭔가 하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잘 버텨준다는 느낌이 들고, 핸들링도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핸들링이 그렇게 가볍지 않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독일차 이런 차처럼 무겁냐 그렇지도 않고요. 생각보다 지금 제가 이 전기차를 사실은 지금 구매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으로 타는 그런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업으로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많은 편인데,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디젤 차량도, 우리가 디젤 차 하면은 좀 유류비가 적게 들어가고, 가솔린보다 디젤이 기름값이 싸니까요. 유류비가 적게 들어가고 연비가 좋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디젤 차량 많이 타실 텐데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디젤 차량을 선택을 했는데, 뭐 전기차랑 비교를 하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충전소가 확보가 돼 있는 뭐 주거 환경 아니면 직장 이런 데라고 하시면, 현재로서는 뭐 전기차를 구매를 안 하는 게
되려 이상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장점, 매력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실제로 이제 운전을 해보면서 이 차가 운전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 내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차가 굉장히 더 그런 매력이나 장점들이 부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매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차주분이 저한테 기회를 운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 휴게소에서 인제 스피디움까지 이제 주행을 해볼 거고요. 여기 고속도로에 아무래도 직진 구간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직진하는데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따가 고속도로를 나온 후부터는 이제 인제 스피디움까지는 이제 국도고 어느 정도 코너링 이제 완만한 코너링이 있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제가 한번 다른 멘트도 한번 섞어서 주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진짜 이게 핸들 꺾을 때 느낌이 다른 사람들이 탔을 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알까? 차를 잘 모르는 우리 와이프가 탔을 때는 아무것도 이거 차 왜 이래 이럴 텐데 5일 탔거든요. 5일 제기어 수리할 때 자기가 이거 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약간 차의 멋과 이런 럭셔리함도 추구하는 사람인데 네. 약간 또 여자니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왼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이패스로. 근데도 그걸 불구하고도 자기가 일주일 타보더니 너무 좋다고. 심지어 그 얘기도 하던데 아기가 안 피곤해하는 것 같다고. 자기도 안 피곤하고 밀려도 안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이걸 주행을 해봐도 이게 피로도가 확실히 진동이랑 소음에서 오는 피로도를 무시 못하는 거죠. 악셀을 밟을 때 그 저항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름값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맞죠. 뭐 솔직히 그 무시 못하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심리적에서 오는 그런 네. 분들도 그리고 이제 엔진 RPM이 상승하면서 그게 즐거울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늘 즐거운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 근데 얘가 이제 그런 거에서 해방이 되고 처음엔 어색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타는 차를 한번 옆에 앉아봤더니 네. 엄청 과속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 밟았을 때 부담감이 없거든요, 이 차가. 그리고 플러스 그렇게 밟아도 기름값, 전기값이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아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쾌적해지는 거죠, 드라이브.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빨리 달리고 싶으면은 전기차가 더 답일 수도 있는 거죠. 시내에서는. 왜냐면 물론 이제 그 최고 속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150km. 155km. 155km예요. 네네네. 최고 속도에 이제 제한이 걸려 있지만 어쨌든 간에 150까지는 내가 굉장히 펀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과속을 좀 해도 돈이 적게 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추월을 할 때 같은 상황에서는 토크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거의 바로 즉각적으로 가속을 해주기 때문에 추월 상황에서 이제 운전을 잘 못하는 여자 우리 와이프의 입장을 설명을 진짜 해주자면 추월이 엄청나게 쉽다고. 왜냐면 쓱 밟으면 훅 나가니까 끼어들기가. 근데 막 시끄럽거나 거칠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재빠르게. 그렇죠. 순식간에 약간 이런 느낌. 그 저항감, 그 거부감이 없다 보니 이게 운전 자체가. 그러네요. 보통 저희 와이프의 이동 경로는 강남 일대에서만 움직이거나 처갓집 때문에 목동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올림픽대로 구간이 그게 다거든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네요.
지금 원페달로 달리고 있는데, 원페달이라는 건 뭐냐면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 밟으면은, 그러니까 악셀을 밟으면은 나가고 악셀을 떼면 이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금방 공감이 가실 텐데, 엔진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저항이 생깁니다. RC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RC카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전력이 차단되면 바로 감속인 거죠. 그러니까 감속이 되면서 이제 재생 회동 에너지를 다시 만드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배터리 전력이라고 있다가 발을 떼면은 리젠이라고 떠요. 리젠이라고 뜨는데, 이 리젠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다시 생성해내는 회생제동 에너지. 네, 재생회동이 아니라 회생제동이었네요. 뭐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질감을 초반에는 느낄 수도 있는데, 대신에 브레이크를 거의 안 써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도 생성해내고, 내가 굳이 악셀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두 번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셀만 뗐을 때 브레이크가 같이 걸리면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면은 또 되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일반 국도를 이렇게 달리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완만한 코너가 있는 이런 길인데, 이 하체의 어떤 이 버티는 힘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제가 현재 타고 있는 볼보 차량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저의 주관적인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만남이다 보니까 심지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의 첫 만남은 모든 게 다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소개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사진을 봤어요. 나 좀 이 사람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만나면은 사실 평소에는 이거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좋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심리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막 그런 심리인데, 어쨌든 간에 좀 대부분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좀 배척하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봐야지, 주관적이 아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 주행 감각은 훌륭합니다. 왜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팔렸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제 국내에서 전기차들, 현대, 기아, 쉐보레, 쌍용. 이제 쌍용은 지금 개발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공개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르노, 삼성, 이제 이렇게 우리가 메이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이런 회사들에서 나오는 차 보면은, 현대에서는 코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오닉이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니로, 그다음에 이제 소울 부스터가 있고, 이제 쉐보레에서는 이제 볼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르노, 삼성은 SM3가 있는데, SM3는 이제 뭐 체급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승용차이기도 하고, 아이오닉이랑 좀 붙여야 되는데, 그 외에 코나, 그 다음에 니로, 그 다음에 소울부스터, 그 다음에 볼트 EV, 이렇게 4가지 차 중에 볼트가 가장 저렴해요. 풀옵션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나오는 이제 볼트를 제외하고는 5천에서 한 5,300만원 정도 가격이 지금 나오는데, 풀옵션 하면은 아마 그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볼트는 프리미어 등급의 모든 옵션을 넣더라도 5천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렴한, SM3를 제외하고요, 이제 아이오닉 제외하고 가장 저렴한 전기차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행거리가 아마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에서는 코나가 제일 길 거예요, 스펙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볼트죠. 가격이 제일 싸고 주행거리 두 번째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코나나 뭐 니로 이런 거는 아직 안 타봤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볼보와 비교를 해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반대로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스마트한 느낌을 들게 해주는, 내가 차를 타는데 스마트한 느낌이 든다라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빠른 차를 타고 있구나, 내가 굉장히 멋진 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들 수가 있는데, 차를 타면서 내가 나 뭔가 되게 스마트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 심지어 돈도 적게 들어.
이런 기분이 드는 차는 많지가 않을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바라보는 관점 혹은 이제 전기차 동호회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보셔서 보시면은 엔진이 없잖아요. 엔진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흔히 소모품 교체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 미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션 오일, 에어컨 필터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되지만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만 교체를 안 해줘도 이게 상당히 돈이 굳는 부분이고요. 특히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엔진이 고장이 안 나고 미션이 터질 일이 없다라는 거. 미션 터지면은 수리비 많이 나가는 거 아마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미션 터지면은 진짜 돈 많이 나가고요. 물론 엔진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많이 드는데 뭐 벨트를 갈아야 된다라든지 뭐 갈아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자 그러면 핵심적인 이제 배터리와 모터인데, 배터리와 모터가 망가지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엔진이랑 미션보다도 돈이 한참 많이 듭니다. 한참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안해지죠. 뭐야, 지금까지 막 좋은 것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무언가 망가지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잖아. 쟤 뭔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보증 기간을 되게 길게 가요. 뭐 10년 혹은 뭐 5년 이상, 10년, 뭐 평생,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각 제조사마다 워런티를 길게 좀 폭넓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염려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서. 미국에서 네. 이 볼트를 20만 킬로인가를 25만 킬로인가를 탄 차를 네. 배터리를 성능 검사를 했더니 네. 새거 상태 대비 그 왜 성능 테스트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새거 대비 6%인가 7%인가밖에 안 좋아졌대요. 이거 20만 킬로 탔을 때 그러면은 100% 충전했을 때 이제 나오는 그렇죠. 효율이 한 98%, 93% 정도. 뭐 그러니까 거의 성능 저하는 뭐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문제가 없었다고. 네. 뭐 이게 인터넷에서 본 글이라 정확도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 뭐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물론 이제 주행 습관이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뽑기운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전기차가 뭐 이렇게 타도 크게 이제 문제가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네,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주유소 대비 충전소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가장 핵심은 이제 충전소일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충전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뭐 주거 환경이 빌라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혹은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180만 원이라는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최대 정부에서 1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야, 내가 40만 원을 내고 왜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내가 타고 다니는 주행거리 대비 뭐 가솔린이면 가솔린, 혹은 뭐 이제 디젤이면 디젤 2만 킬로, 뭐 3만 킬로 기준 하셔가지고 이 충전을 했을 때 금액을 한번 따져보세요. 4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만 알아도 40만 원이 그렇게 내가 큰 투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나만 쓸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독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관공서, 그 다음에 대형 마트, 그 다음에 각 휴게소, 요즘에는 대부분 전기충전소가 아마 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크게 이제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내가 어디서 충전해야 돼? 어떻게 충전해야 돼? 이런 거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뭐 제가 많이 타본 건 아니고 오늘 첫 주행인데, 지금 보시면 좀 타이트한 코너에서도 굉장히 잘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몇 킬로 정도 달려온 거죠? 지금 150km 정도 탄 거죠. 이제 170km 제가 출근할 때 사무실 나올 때 쓴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배터리가 절반 이상 남아 있고. 네. 근데 고속도로가 배터리 효율이 시내보다 좋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시 충전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밟고만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효율은 고속도로보다 시내 주행이 더 좋습니다. 네, 좋고요. 이제 너무 장점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그러면은 뭐가 좀 불편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볼보를 사기 전에 그 BMW i3를 고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나온 그 언제 나왔지? 2016년인가 그때 나왔을 텐데 그때 당시에 i3는 현재는 좀 주행거리 길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i3는 스펙상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가 140km입니다. 140km인데 한참 뒤져봤죠. 아 그래? 140km? 내가 출퇴근거리는 뭐 몇 킬로고 보통 영업 가는 게 뭐 평균 몇 킬로고 그래 이랬을 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막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생각하고 비교하고 있을 때 이제 마침 좀 추운 날이었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히터를 틀면 주행거리가 확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BMW i3 기준으로 그 140km 달릴 수 있는 차가 히터를 빵빵하게 틀고 한겨울에 타게 되면 주행거리가 70km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글 보자마자 i3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주부시고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있고 그냥 정말 집 앞에만 잠깐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면은 뭐 70km가 뭐 문제가 되겠어요. 뭐 집에 집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다고 하면은 70km조차도 뭐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저는 영업을 해야 되고 이제 장거리도 간간히 가고 있기 때문에 70km라는 거는 뭐 아예 리스트나 이제 후보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i3는 포기하고 이제 그럼 이제 그냥 디젤을 알아보자. 그리고 내가 타보고 싶었던 차를 타보자 해가지고 볼보를 선택하게 된 거였는데 볼보를 타고 나서 전기차에 대한 미련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침 또 이런 기회에 또 전기차 시승까지 이렇게 해보게 되니까 이거 뭐 조만간 아마 모르겠어요. 제 차로 살지 렌트카를 할지. 이제 중고는 거의 안 나와요. 중고가 많이 안 나와서 아마 신차 아니면은 렌트카 할 것 같은데 저라면은 렌트카를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도 내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전기차는 렌트카를 추천합니다. 깨 홍보인가 이거. 그리고 전기차는 롯데에서밖에 안 돼요. 저는 그걸 모르고 롯데 렌트카를 하긴 했는데 이게 왜냐면 만약에 보도블록을 타서 배터리가 깨졌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내보험이면 뭐 그러니까 모터나 배터리 교체 비용이 아주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아닌데 왜냐면 사실 엔진 깨졌을 때 비용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거긴 하거든요. 이거 저는 이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배터리를 만약에 새 걸로 교체해야 되면은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1, 200만 원은 아닐 거겠죠,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0에서 2000 사이로 알고 뭐 그렇게 나오겠다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저는 그래서 이걸 내보험으로 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있다 싶었고 실제로 장기 렌트로 하는 거랑 제가 뭐 할부로 사는 거랑 총 4년 동안 운영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몇백만 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진짜 제가 실제 계산했을 때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금액 차이면 그 한 번의 사고 때 몇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안는 것보다 네, 플러스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제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사업자들은 또 활용할 수가 있고 개인 사업자 할 거 없이 저는 장기 렌트가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도 허자 하자 이런 거에 대한 거부반이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또 하나는 전기차는 번호판 파란색이잖아요. 잘 안 보여요. 하호 들어가 있어도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한 번 장기 렌트 하셨던 분들이 보면 주변에 장기 렌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승용차도 그렇지만 약간 목적성 있는 차들 있잖아요. 카니발이라든지 뭐 이런 전기차라든지. 근데 그 제가 아는 분은 CLS를 얼마 전에 장기 렌트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을 저한테
자주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쫀쫀하죠? 이게 발이랑 핸들이랑 약간 붙어있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지? 쫀쫀하죠. 이게 표현이 어렵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페달을 안 쓰면서 오신 거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브레이크 안 밟고 오고 있어요. 지금 한 번도.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지 않나요, 네. 지금? 코너가 이렇게 있는데 한 번도 지금 브레이크 안 밟고 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악셀을 살짝 뗐다가 뺐다가 다시 밟았다가 반복하시는 네네,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이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르시는 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만 운전해 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이 코너 지금 들어오는데도 브레이크 안 밟았거든요. 근데 원페달이라는 게 생각보다 적응이 되면 정말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긴급 상황이 아니면 브레이크 페달을 거의 일주일에 몇 번밖에 안 밟는 것 같습니다. 네, 밟을 일이 없어요. 그러게요. 오르막 내리막 정차 시에는 여기에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을 정차 때 그냥 당겨버려요.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지 않고 그냥 L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당겨버리면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 악셀을 밟으면 자동으로 풀려요. 이게 근데 이 L이라는 게 뭐의 약자예요? 모르겠어요. 이거 매뉴얼을 봐야 되는데. 매뉴얼 안 보셨네요. 네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뭘까요, 진짜? 갑자기 L이 궁금해요. 뭐의 약자일까요? 리젠? 리젠은 R인데. 리젠 R이잖아요. 그러니까 L을 리젠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일본 살다 왔다고 너무 영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게. 저 근데 창피한 얘기지만 저 영어는 진짜 몰라요. 일본어는 잘해요. 영어는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나라 말이나 잘해야죠. 도착했네요. 네, 여기 지금 인제 스피디움. 오늘 이제 M3 한 대, M3 맞나요? 네네. 네, M3 한 대, G70 한 대, 그 다음에 토요타 86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세대보다 이 차가 더 매력적이에요. 86, M3, 그 다음에 G70, 쉐보레 볼트 EV 넷 중에 하나라면은 저는 EV 타겠습니다. 왜냐면은 돈이 적게 들었어요. 근데 진짜 실용적인 걸 생각하시면요, 이제 더 이상 고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긴 구간은 아니고 짧은 구간 이렇게 시승해 본 거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이거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이구나. 아예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뭐 검색을 안 해봤거나 고민을 안 해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검색도 어느 정도 해봤고 경제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율을 따져봤고, 그 다음에 조수석에 2번 앉아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이쪽으로 왼쪽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주행을 해보니까 조만간 진짜 뭔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계약하면은 시간이 좀 걸린대요. 한 3개월 정도, 2달?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다만 국가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대수를 늘리고 보조금을 줄어들 거라. 올해 얼마인가요? 올해 서울 기준으로 13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1700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야, 작년에 샀어야 되잖아. 그럼 뭐하러 지금 새 차 사,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내년에 더 떨어져요. 내후년에 더 떨어지고. 이거는 거의 제가 장담할게요.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수가 늘리고 보조금을 줄이면 어차피 똑같거든요. 100대에 1000만원 주나 2000대에 500만원 주나 똑같은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기차 고민하고 계시면 그냥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늦기 전에 지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